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중2 1학기 비상 2-2단원 의미를 나누는 듣기 말하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듣기 말하기 특성인데, 자, 남학생이 드립을 쳤습니다. 천일염이라고. 그랬더니 여학생이 킥킥 재미있네 라고 하면서 알면 더 해달라고 하는, 즉 재미있는 농담을 더 듣고 싶어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드립을 쳤죠. 근데 밑에 여학생은 그런데 천일염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거지? 라고 하니까 이렇게 진지하게 천일염의 정확한 뜻을 알려주었죠. 즉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같은 내용으로 대화를 시작했는데도 반응에 따라, 당연히 여학생의 반응에 따라 대화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듣기 말하기 활동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함께 참여하여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라고 내용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듣기 말하기 과정에서 유의할 점입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강연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무 어렵잖아요. 즉 듣는 이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전혀 이해를 못하죠. 그리고 학생이는 강의 주제가 탑과 관련된 거였어? 전혀 몰랐네. 준비도 안 되어 있죠, 학생이는. 그 다음 말을 건넨 목적은, 강연자는 이제 정보 전달이죠. 근데 강연자는 듣는 이의 지식 수준을 고려하여 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학생 이의 태도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은 강연을 듣기 전에 최소한 강연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미리 알아보고 왔었어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 또 두 번째, 엄마 이번 주말에는 무조건 놀이공원에 가요. 그냥 가자라고 했습니다. 놀이공원은 무슨 어린아이도 아니고 무조건 반대했죠. 둘 다 잘못된 태도죠. 그랬더니만 싸움 난 거죠. 그래서 아들은 타당한 근거를 들었어야 되고, 엄마는 좀 긍정적인 태도로 듣고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영서, 안녕, 난 연서야. 네가 서우구나. 반가워. 그런데 네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은 나한테 되게 잘 안 어울린다. 이런 처음 만난 사이 이런 말은 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죠. 그랬더니 서우가 네 장난 아니네. 마치 열받네. 막 이렇게 직접적으로 또 불쾌함을 드러냈죠. 그래서 영서는 처음 만난 친구에게 기분 나쁠 법한 말을 꺼냈죠. 그리고 서우는 그러한 친구의 의도, 의도는 좀 나쁜 의도는 아니지만 농담 꺼낸 거니까 그러한 의도를 고려하지 않고 너무 자기 감정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을 좀 돌려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 협력적으로 듣고 말하는 태도의 중요성이라고 하면서 짧은 글이, 즉 로버트 뉴턴 팩의 돼지가 한 마리도 죽지 않던 날이라고 하는 짧은 글이 하나 나와 있는데,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기둥을 고치고 있었답니다. 울타리라는 거 참 우스워요. 안 그래요 아빠? 울타리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죠. 왜 그렇게 생각하니? 물은 거죠. 왜 부정적인데? 짱나네.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대묻고 있죠. 아빠랑 태나 아저씨는 친구잖아요. 이웃 사촌 말해요. 그런데도 마치 전쟁을 하듯이 이렇게 울타리를 세우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사람만이 자기 걸 지키려고 울타리를 세우는 것 같아요. 타당한 근거를 들었죠. 그랬더니 아빠가 그렇지 않아. 동물들은 울타리를 세우지 않잖아요. 또 이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동물들은 울타리를 세운대요. 봄에 수컷 울새가 보금자리를 마련해야 암컷이 수컷에게 날아가거든. 즉 울새 보금자리가 생명체가 세우는 울타리. 두 번째, 울새의 노래. 근데 이러한 아빠의 말을 엉터리라고 하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우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우는 매일같이 자기 영토를 돌아다니며 나무나 바위 여기저기에 소변을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울타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나무가 뿌리로 울타리를 만드는 것도 결국에는 울타리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건 전쟁이 아니네요. 이제 좀 생각이 바뀌었죠.
라고 하면서 올바르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런 생각은 미처 못했어요. 이제 알게 됐잖니.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듣기 말하기 태도 볼게요. 대화에 협력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상대의 처지나 지식 수준 등을 고려하여 말해야 되며 중요한 것은 아빠에게만 해당하는 듣기 말하기 태도입니다. 아빠에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로 가볼까요? 아까 제일 처음에 봤었던 그거죠. 듣기 말하기 특성으로 적절한 것은 정답은 5번이죠. 어떻게 이제 대답을 했느냐에 따라서 반응 1과 2를 보시면 좀 내용이 달라지죠. 그래서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함께 내용을 창조하는 과정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2번 탑, 요 강연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생 1은 강연 주제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었죠. 학생 1은 강연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죠. 뭐지 싶죠. 강연자는 지식 수준을 고려하지 않았죠. 강연자는 용어를 쉽게 풀이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죠. 강연자는 석탑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럼 이것도 답이 없네요. 답은 2번이죠. 강연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 전형, 전탑이 무슨 뜻이지, 즉 설명한 단어 뜻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음 가볼까요?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친한 사이 아니죠. 아직은 친근감이 좀 덜하죠. 돌려 말하지 않았죠. 서우는 자기의 생각을 직접 표현했다. 너 정말 예의가 없구나 라고 말을 했죠.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쭉 가볼게요. 다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태도, 방금 봤었던 요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영서는 맞죠? 친밀도를 고려하여 농담을 해야 합니다. 친하지도 않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올바르지가 않겠죠. 그 다음 아까 엄마랑 대화 여기 있죠? 요것과 관련된 내용도 한번 볼까요? 가의 엄마와 아들에게 해줄 조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엄마에게 아들의 말을 무시하지 마세요. 맞죠? 엄마에게 아들의 이야기를 긍정적인 태도로 들어야 되겠죠? 엄마 왜 놀이동원에 가지 못하는지 타당한 근거를 들어야 되겠죠? 무턱대고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아들 엄마에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아니죠. 그건 직접적으로 표현했고 심지어 그건 이 글에서 아들이 뭔가 잘못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의 엄마는 아들의 말을 무시해버렸죠. 진지하게 듣지 않고 가의 아들은 억지를 부리며 원하는 바를 요구했다. 보시면 뭐라고? 아니 제 소원 하나도 못 들어주시는 거예요? 라고 좀 억지를 부리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죠. 나의 강연자는 정보 전달, 나의 강연자는 강연의 주제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용어 사용을 좀 어렵게 사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옆에 있는 6번까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너무 쉽게 학교에서 출제하셨죠? 정답은 5번입니다. 수동적 태도가 아니라 좀 적극적, 능동적, 협력적, 긍정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수동적 자세는 올바르지 않은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러한 다양한 자료들은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